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30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20대의 재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장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게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좋은 안정적인 높은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잡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게 20대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30대 재테크에 대해서는 가장 키워드로 말씀드리게 될 거는 목돈 만들기,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30대 재테크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30대 재테크는 실제로 한 2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나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용돈이나 알바 같은 걸로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벌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 시기에 많은 돈을 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일명 플렉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좋은 차도 사게 되고, 옷도 사게 되고, 가방도 사게 되고,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돈을 쓰기 쉬운 시기인데, 실제로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 30대의 재테크가 가장 돈을 아끼면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제일 절약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가 돈을 모으기도 더 좋은 시기인 것도 그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20대 때부터 아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30대의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빨리 모이고 20대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이 30대 때에 가서는 이미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0대 때는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30대는 좀 처절할 정도로 아끼면서 목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럼 목돈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처절할 정도로 돈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돈을 굴려가지고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는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정된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량 1등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월급 들어올 때마다 사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본인의 연봉이나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빨리 1억이나 2, 3억 정도를 최대한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이 시기가 보통은 이제 싱글이거나 아니면 결혼 초기이기 때문에 애가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돈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쓰는 거를 절약을 하고 여행을 다니더라도 저렴하게 갔다 오고 하면은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목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애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신혼 초기 생활이랑 애가 한 4살, 5살 정도 될 때까지는 사실상 돈이 그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4살부터 이제 애한테 뭐를 배우기에 하기 시작을 하죠.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육비가 들어가고 애 돌봄 관련된, 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한 애가 4, 5살 되기 전까지는 바짝 쪼여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고요. 차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게 맞기 때문에 차도 저는 최대한 늦게 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돈을 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야 좀 세워나가는 돈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성취를 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훨씬 기분 좋게 재테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월급 캐시 인플로우 들어오는 거에 거의 한 7, 80% 이상을 저는 모아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마련된 목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우량 주식을 꾸준하게 사 모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량 주식을 사 모으는 거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 중에 살아가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은 하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에는 그동안 모아놨던 목돈이랑 거기에 추가로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집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죠. 금융위기 비슷한 것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 가까이 내리는 상황이고 금리도 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SOC 투자나 여러 가지 돈을 푸는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열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고령화가 되는 거죠. 인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지를 위한 돈이 들어가는데 뭐 세금을 걷어서 할 수 있겠지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이런 복지를 좀 마련을 하고 하다 보니 계속 유동성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환율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절하를 계속 시키려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더 많이 풀려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인 거죠. 당분간은 디플레이션이 좀 일어나겠지만은 좀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결국은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럴 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젖소나 농장 같은 주식,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해지의 플러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 우선 좀 큰 틀에서 어떤 부동산과 어떤 주식을 사면 좋으실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이런저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최대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 20% 정도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을 사시는 게 좋고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시는 게 좋고요. 이때 20대에서 좋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놔라 라고 한 게 여기서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높은 캐시플로우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자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IMF 때는 이자율이 거의 20% 가까이 했지만 최근에는 뭐 거의 2% 3%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개포 집을 샀을 때도 저는 이자율이 거의 4% 언저리였었는데 요즘은 더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런 걸 좀 레버리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월급이 오르는 거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뒤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돈은 계속 갚아져 나가게 돼서 원금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는데 뒤로 갈수록 연봉이 계속 오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연봉이 오르는 거를 잘 고려를 못해서 쉽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뒤로 갈수록 뭐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뒤에는 생각보다 사회 초년생보다는 연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재테크를 진행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싱글이거나 결혼 초기거나 해서 뭐 맞벌이거나 하면 더더욱이나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더 적으실 거고요. 아이가 실제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게 되면은 맞벌이의 대부분이 이제 외벌이로 돌아서게 됩니다. 학원이나 뭐 유치원 이런데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꽤 늦게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 자체는 12시 1시쯤 끝나기 때문에 보통 외벌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원금 자체가 꽤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덜한 부담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을 또 많이 받아두게 되면은 알아서 좀 생활비가 좀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자가 나가고 원리금이 나가기 때문에 남는 생활금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 10년, 15년을 보고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 연봉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올 겁니다. 부동산을 고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나 이런 거를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입지가 중요하고 직주 근접성이나 아니면 부촌이라 불릴 수 있는 곳에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은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내가 이제 살 거야, 뭐 집을 살 거야 라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 좋은 데 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는 곳이면은 좋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골라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지만은, 결국 내가 좋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좋다고 생각을 해야 올라가는 일종의 미인대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고르실 때는 이런 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주식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죠. 차트 분석도 있고, 뭐 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PBR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식을 고를 때에는 장기적으로 우량 기업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 투자하기 가장 좋은 기업은 우선 주변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좀 보게 됐을 때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중요하고요.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좋아하면서 마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걸 봤고 그래서 코카콜라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을 사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뭐 그 제품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이 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긍심도 들고 좀 기분 좋게 제품을 또 소비할 수 있는 또 일종의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골라서 사 모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 주식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미국 주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한국 주식은 약간 기업의 가치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투기판에 가까운 투자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등 기업들,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한 1등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굉장히 이런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휘둘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보다는 좀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을 계속 사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양극화가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개발이 잘 일어나는 시기에는 중산층이 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빈부격차가 있던 게 뒤로 갈수록 중산층이 어느 정도 허리를 만들어주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빈부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국가가 되면은 영국과 같이 좀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중산층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내 집 마련이나 주식을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 내 집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내 집이 있다라고 좋은 곳에 내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켄 로치 감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영화 중에 이제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영국에서의 그 아래층의 생활이 어떤지를 좀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좀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빈층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그렇게 연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양해를 구해서 용돈을 지금은 아니겠지만 좀 후에 좀 일을 안 하시게 되거나 이럴 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최대한 안정적인 이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3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부모님을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돌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때 가서의 좀 기분 좋게 안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려면은
30대에 이런 좀 재테크 방법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부모님의 양해도 좀 구하고 최대한 아끼면서 본인의 자산의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30대 중후반까지 재테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안정된 틀로 40대 재테크는 이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테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대 재테크 때 무조건 아껴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좀 이때는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는 게 보통 아이가 있더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싱글이거나 결혼 초반 때에는 방학 이런 거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비싼 성수기 때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라서 비수기 때 여행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굉장히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한 번씩 굉장히 저렴하게 갔다 오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시대의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30대에는 30대 때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뭐 40대나 5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리프레시도 하면서 재테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영상에서 기기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0대나 50대 향후의 캐시플로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이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취미로 하시던 것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30대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30대 중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취미나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를 이 기기 이코노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0대부터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기 이코노미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배우고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이 또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 거죠. 절약을 하면서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과 지금 영상을 통해서 20대, 30대의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좀 느끼고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사회 초년 생활 때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었고 중간에 뭐 대학원, MBA를 갔다 오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캐시플로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직장을 잡았던 거죠. 거기에 베이스로 한 10몇 년 전에 개포에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산 거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틀을 40대 초반에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이 틀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40대, 50대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된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